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공항에 이렇게 누군가를 마중 나가다가요. 저는 우연히 철새가 날아가는 거를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와, 그러면 정말 마음이 뭔가 이렇게 숙연해지면서 자연의 섭리?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철새가 보통 이렇게 대각선으로 떼지어서 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앞에 리더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리더가 있고 옆에 이렇게 쫙 같이 날 때 평소 혼자 날 때보다 20%의 힘을 덜 쓰게 된다고 그래요. 이 서로의 날개짓에 의해서 날개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순간적으로 이 리더가 또 지쳤을 때는 그 다른 리더가 대치하면서 교대해 가며 그 이동을 한다고 하는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이 진리 속에서 여러분은 뭘 느끼셨나요? 바로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동역자의 귀중함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자, 오늘 이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이 또 의견을 보내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혼자이라고 생각 안 해서 같이 함께한다고 생각해서 그게 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분과 함께 날아가는 동안은 정말 즐거운 비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도 한 번 뵙고 완전 팬이 된 분인데요. 정말 1인 한 5역 정도를 맡고 계신 것 같아요. 광고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오경수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철새 이동. 보일러 광고 연출, 출연까지 하며 귀뚜라미 아저씨로 알려진 광고인 오경수. 개성 있는 외모와 입담으로 배우로 활동하며 TV에서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깨닫게 됐다는 그는 광고인이자 배우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하는 하나님의 유쾌한 아들이다. 기도로 늘 아이디어를 구한다는 만능 엔터테이너 오경수 집사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막대 과자 있는데 톡 치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근데 되게 맛있게 하신다. 뭐가 또 너무 잘 돼도 한번 치시겠는데 이런 거. 목사님이 답답했는지 설교 중간에 경수야 이건 네가 들어야 돼. 제가 뭘 어떤 환상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절대자가 계시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좀 다가온 마음이 있었어요. 혼자 철새의 이동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계시는. 뭐 3번 기러기. 3번 기러기. 3번 기러기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3번 기러기가 좀 많이 웃겨야 돼요. 네, 그렇기 이게 때문에 지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서 날다가 요즘 좀 힘들어가지고 한 3번째로 지금 내려왔어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오경수 씨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 게 바로 귀뚜라미 보일러 광고. 그렇죠. 많이 얘기하시죠. 15년 가까이를 지금도 아직도 전속인데 곤충으로 살았죠. 귀뚜라미로. 네, 어디 가도 맨날 귀뚜라미 아저씨 뭐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광고가 그렇게 임팩트가 있다는 건 대단히 성공적인 거잖아요. 저도 참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의도하고 했던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에서 저를 지속적으로 써주시다 보니까 그렇게 그거 캐릭터가 정말 된 것 같아요. 광고 모델스러운 멘트십니다. 이때 이제 광고 좀 한번 쫙 띄워줘야. 그러니까요. 너무 다방면됐어. 근데 사실 오경수 씨가 많은 분들이 배우, 광고 모델로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셨었는데 그 광고 덕분인지 몰라도 사실은 광고 쪽 아이디어 뱅크라고 할 수 있는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신데 진짜 재능이 넘쳐나서 지금은 뭐 연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토크쇼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다. 크리스찬이신 거 잘 들키는 캐릭터세요? 아니면 잘 안 들키세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가면은 가끔 이제 하고 저를 갑자기 쳐다보세요. 교회 다니셨구나 이러면서 새신자 등록카드 주시면서 그러시나요? 사실 저도 교회 다니지 벌써 그러니까 신앙을 갖게 된 지 한 30년 다 돼가요. 모태 신앙은 아니신데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아니죠. 거의 재수할 때 뭐 이때 나이를 좀 속여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걸 또 성실하시네. 자, 우리 오경수 씨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유명한 기획사죠. 대형 기획을 거쳐서 2000년 제1기획에 입사했습니다. 두 개 다 제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거의 그 상위 1, 2, 3위 안에 랭크돼 있는 자, 그래서 광고회사에 몸담은
베테랑 아트 디렉터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죠. 뭐 보일러, 전화, 제화, 가발, 카메라, 광고 등 뭐 다양한 CF를 만든 장본인이고 직접 출연도 하셨고요. 광고를 만들다가 배우로 발탁이 되면서부터 드라마 광고 천재 이태백, 그리고 장난스러운 키스, 달자의 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딴따라, 그리고 지금은 월계수 입 양복점이요? 월계수 양복점 신사.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 네. 출연 중이십니다. 최근작도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자, 배우 얘기를 또 아주 활기차게 걷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많은 CF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 정말 나한테 굉장히 특별한 CF였다. 어떤 이유로든 뭐 반응이든 개인의 경험이든 간에. 그냥 아무래도 어떤 이제 거였어요? 귀뚜라미를 그쵸, 오래 그게? 했기 때문에 네. 거기는 뭐 그 매번 제가 콘티를 짜고 제가 연기하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제 왜냐하면 광고 한 편에 보일러가 몇 대 팔리고 이런 회사의 그 앞날이 좌우가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을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그 2008년도인가 뭐 네네. 그때 혈액순환제 광고를 만든 적이 있어요. 아. 거기도 이제 뭐 란이라고 아, 알아요. 예. 예, 그 광고에 되게 제가 유명한. 예.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뭐 낮잠 자고 코 골면서 네. 뭐 또 회식하면서 막 이런 장면 속에 네.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카피로 제가 쭉 쓴 게 있었거든요. 아. 그게 저의 일주일 생활이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당신은 뭐 지난 일주일 동안 뭐 24잔의 커피와 어? 예, 뭐 12번의 그거 마라톤 만드신 거예요? 예, 그거 기억해요. 예, 회의와 한 4번의 회식을 하시는 동안 운동은 한 30분도 안 하셨다. 뭐 이런 기억하죠? 기억해요, 그거. 진짜 유명한 광고 네. 카피였죠. 아, 그게 본인의 생활이셨어요? 예, 근데 사실 그 광고를 만들고 네. 실제로 또 건강이 좀 이상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치 그렇게 약간 예견하듯이 그래서 좀 삶에 좀 브레이크도 갖게 되고 아, 진짜? 예. 근데 실제로 또 그 광고를 보시고 네. 그 많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좀 마음을 좀 고쳐 먹었다 하시는 뭐 분들도 많이 봤고. 근데 사람이요, 누가 지적해주기 전까진 자기가 그렇게 사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특히 뭐 그렇죠. 커피 같은 거는 무의식 중에 들이키게 되는 거고, 회식도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누가 이렇게 썸머리로 요약해서 딱 내미니까 아각 싶은 거죠. 근데 본인도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런 효과를 보셨던 것 같아요. 뭐 그걸 제품을 많이 팔아먹는 어떤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활동들도 중요하겠지만 광고를 통해서 사실은 조금 그런 경각심 같은 것도 일으키고 그게 요즘 뭐 금연 광고 같은 거 요즘 보면 되게 세게 나오잖아요. 오, 맞아요. 네. 근데 무서워요. 그런 면에서 광고에 분명히 역할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확실히 요즘은 광고가 그냥 정말 매출만 올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거의 예술 작품화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래서 오경수 씨가 또 작업한 수많은 광고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광고인은 광고로 얘기하는 게 가장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준비한 화면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2번 우린 차가 제맛이지. 보일러는 4번 타는 보일러가. 저것도 벌써 한 10년 돼가네. 여름한철 사용하던 에어컨을 여름 1년 내내 쓰게 하자. 이것이 드라미 1년 내내 경제하겠다. 이봐, 하나 하지 그래. 형님처럼 어울릴까? 진짜 오래됐다. 미리 써보면 되잖아. 원하는 스타일을 미리 써보고 선택하세요. 대박이다. 그게 이제 윤사마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네, 그게. 진짜. 저 광고로 김태희 씨랑 비랑 사귄 거야. 당신의 혈액 잘 돌고 있을까요? 더 늦기 전에 혈액부터 돌리자. 여보, 같이 돌릴까? 돌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김태희 씨 외에 뭐 아름다움이 뭐 이런 걸 떠나서 연기를 진짜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맛있게 하신다. 정말 베테랑 같아요. 어떻게 발탁이 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감독을 하시다가 모델로 발탁이 된 계기는 뭐였는지 궁금해요. 이런 끼를 누구에게 들키신 거예요?
사실 저도 뭐 그런 연기를 카메라 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건 잘 몰랐어요. 처음에 자각을 못 하고 네, 계시다가 첫 직장 그 아까 말씀하신 대웅기획에서 네네네. 제가 그때 네. 제과 쪽 광고를 했었는데 아, 네. 옛날에는 그 제과 광고 많았잖아요. 많았죠. 근데 뭐 초콜릿 광고를 찍는데 네. 그때 이제 아마 그 김민정 씨 중학교인가 뭐 초등학교 시절이에요. 예. 네, 지금도 거기 막대 과자 이렇게 찍는데 그때 이제 원시인들이 네. 이렇게 큰 막대 과자를 들고 가는 뭐 이런 장면이었는데 그 거기 이렇게 딱 큰 걸 들어서 끝에 네. 먹으려고 하니까 제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톡 치는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때 원시인 엑스트라가 부족해서 아, 그때 시작이었구나. 근데 워낙 그 당시에는 이렇게 광고 대행사 스태프들이나 뭐 직원들이 네. 부족하면은 엑스트라로 많이 들어갔어요. 티라노의 발톱 뭐 이런 거 같은. 그죠? 네, 저희 심영래 선배님이 영화할 때 원시인 부족하다고 네. 돌아가면서 다 하던 뭐 그런 식으로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도 다 쓰고 뭐 스타일리스트니 뭐니 그때는 다 협업하는 그렇죠. 단계였잖아요. 뭐 모델비도 뭐 사실 뭐 없는 경우도 많았고. 아, 그래요? 예. 첫 모델비 얼마 받으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때 그냥 설렁탕 한 그릇. 아, 그때 참 따뜻했구나. 네. 예, 온기가 있었네요. 근데 그게 뭐 아무튼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예. 그때 이제 원시인 아이디어 이렇게만 원시인만 그때 한 3-4번. 아, 그랬구나. 그래서 뭐 원시인을 이렇게 좀 하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제 두 번째 직장 제일기획 갔을 예. 때 그때 이제 뭐 본격적으로 그 귀뚜라미 쪽을 맡으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됐던 거예요. 예, 끼를 들키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판에도 왜 영화 감독님이신데 진짜 연기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본인이 다 해야 돼. 그 느낌을 아니까. 근데 궁금한 건 어렸을 때의 꿈도 광고인이었는지 아니면 배우나 뭐 다른 개그맨 이러지 않았나 싶은데. 요즘 젊은이들도 다 그렇지만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하고 이런 네. 것들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건 좀, 특히나 이제 예. 이것저것 잘하는 저도 이렇게 좀 보면은 이것저것 관심 있고 분산돼 있었거든요, 되게. 좀, 저도 네. 좀 산만해요. 다 네.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뭘 특별히 잘하고 좋아하는지 잘 몰랐어요, 네. 사실. 근데 그림은 이제 그림 그리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시각 디자인 전공했었고 그러셨구나. 사실 광고도 이렇게 뭐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없었는데 네. 그 옛날에 이제 저 김혜자 씨가 주로 쫙 나왔던 광고 있어요. 그래 이 맛이야 했던 그 광고를 아무개야, 뭐 밥 먹어라. 계속 만드셨던 뭐. 저 윤석태 감독님이라고 네. 우리나라 이제 원로 감독님이신데 네. 그분 프로덕션에 왜냐면 저희 학교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로덕션에 이렇게 그 알바 조감독 알바 같은 걸 네네. 나왔었어요. 현장 경험 쌓으려고 많이 네. 하시잖아요. 그때가 이제 처음에가 세제 광고였는데 그 이게 하얀 알갱이에 네. 빨간 거랑 파란 알갱이 가끔 들어있는 세제 뭔지 있어요. 네. 굉장히 그 네. 강력한 비트를 갖고 있다고.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오자마자 한 몇 박스를 꼭 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다 나누래요. 빨간 알갱이, 하얀 알갱이, 파란 알갱이. 확대된 것도 아니라 네. 원래 실제 세제를 갖고 와서 그때는 왜냐하면 컴퓨터 그래픽이 없었어요. 그 공장에서 또 갔다가 하면 되는데 네. 공장이 너무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니 그냥 그 스태프들 다 앉아가지고 이쑤시개에다가 양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어머. 이거 이게 어머. 그냥 아무 뇌가 생각 없어요. 뇌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12시간을 계속 이렇게 하얀 거 빨간 거를. 네. 광고는 재밌는데 이 제작은 어렵구나 하면서. 여긴 어디냐, 난 누구냐 이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면 하긴. 그 고수부지에서 네. 뭐 저 이렇게 화장품 광고를 모델 이렇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딱 여자분이 이렇게 강가에 딱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감독님의 말 한마디예요. 야 저기 저 갈매기 하나 날려봐. 이러면 그 갈매기를 어디서 구해?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갈매기가 한강까지 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올라오는 갈매기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없는데. 오. 그래가지고 저 인천 쪽에서 다리 올라오던? 밑에서. 네, 그런 그렇죠. 애들인가? 다리 밑에 있어요? 다리 밑에서 모이 뿌려놓고 네. 그리고 이렇게 딱 광주 진짜 말도 안 돼. 멸치가루 이런 거 뿌려놓고 진짜 이렇게 잡은 적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찍었던 아주 그냥 아날로그 감독님의 말 한마디에 스태프들은 정말 그냥 다 몇 명이 그걸 동원돼서 해야 돼. 못하면 죄송하지만 욕이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한테 욕 먹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떡해. 그게 현장에 진짜 네. 치열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나는 맞아. 저 감독님의 네. 이게 일을 주는 갑이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 프로덕션보다는 네, 크리에이티브 광고 디렉터가 되겠다, 내가. 차라리 광고 콘티를 만들자, 내가. 네. 아, 근데 그때 현장 경험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그럼요. 네. 참 대단하신 감독님이고 네. 정말 그 지금 우리 가끔 요번에 이제 영화도 뭐 배너 다시 개봉하지만요. 네. 그 당시에 어떤 CF의 배너 같은 걸 하신 거예요, 사실은. 한겨울에도 혁신적이다. 봄의 느낌을 실사로 어. 다 만들어내시고 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예전은 뭐 배우들이 겨울에 입김 나오는 것 때문에 얼음을 한번 물었다가 또 대사를 치고 뭐 그런 식으로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래픽 도움을 못 받았잖아요, 거의. 네. 근데 진짜 대한민국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그때에 같아요. 비하면 그 얘기 들으면. 지금 정말 편한 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오경수 씨가 아까 30여 년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밭을 잘 읽어 오셨구나. 뭐 생활은 우리가 사실 뭐 365일 그렇게 성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결정적인 판단을 할 땐 분명히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 뭐랄까 이게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웃음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래요? 원래 되게 개구장이고 긍정적이실 것 같은데. 왜냐면 또 이렇게 그 광고주의 소중한 돈을 가지고 광고를 만들기 때문에 네. 신경이 날카로울 땐 날카롭죠. 예민하게. 네.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을 잘 네. 모르거나 뭐 이럴 때 그게 생활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가 좀 안 되면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야? 막 그렇죠. 원망을 원망하고 막 이제 막. 또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러니까 내가 이 맛에 살자면서 다 자기가 다 잘한 줄 알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뭐가 이렇게 안 돼도 뭐 저 계획이 있으셔서 안 되게 했겠지. 예. 뭐가 또 너무 잘 돼도 이거 좀 있으면 또 한번 치시겠는데 이러면 뭐 이런 이제 아이, 설마. 그래서 이게 사실 네. 그 생각의 중심을 약간 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좀 덜 이제 불안하고 일희일비하는 게 좀 줄어들기도 할 텐데. 그렇죠. 근데 사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가 이제 미리 짐작이 돼요. 신앙생활은 누구 친구의 소개로 가신 거 아니면 어머님이 신앙인이셨던 거예요? 그 아버님 어머님이 신앙 안에 계셨구나. 그때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을 사수했어요. 네. 그러세요? 완전 기독거리죠.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기독거리. 네. 거기에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도 사실은 늘 이상하게 그때쯤에 사업이 잘 하시는 것마다 안 됐고 그 아버지도 뭔가 이제 붙들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그냥 뭐 그런 거보다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아서 학교를 미루고 또 새로 하고 재도전하고 이랬던 게 좀 강했거든요. 좀 인류대를 목표로 하셨던 거예요? 네. 제가 뭐 그 당시에 한 대학만 3번 봤으니까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결국 그 대학을 못 갔죠. 찌푸하게 못 갔어요.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의 기독거리셨다는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신앙심이 좋아지셨겠군요. 근데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어느 날 이게 저를 일어나라 해서 그냥 그때부터 강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미치는 거죠. 그쵸, 강제로는 힘들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나간 교회는 정말 교인이 몇 명 없었어요. 개척교회. 그래서 내가 자면 너무 티가 나. 이게 목사님 이게 찬송할 땐 그래도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목사님 설교만 딱 들어가면 진짜 왜 이렇게 졸린지. 또 모르는 얘기니까 잘. 실제로 너무 제가 바로 자버리니까 목사님이 답답했는지 설교 중간에 하나님 뭐 이런 설교 말씀하시다가. 이런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경수야 이건 네가 들어야 된다 이런 적도 있으시고.
너무 좀 애절하게. 그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요. 이게 뭐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야유회, 수련회 이런 거 가는 건 재밌는데 아니 이게 뭐 왜 이렇게 예배가 딱딱하고 나한테 왜 이렇게 그럴 나는 수 왜 이렇게 있어요. 수면제 같지 막. 저도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씩 이제 조금씩 제가 바뀌기 시작한. 군대를 가서 중간에 휴학을 하고 네. 군대를 가고 제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네. 갑자기 음. 그 백혈병이 왔어요. 급성 백혈병. 아, 예. 그 아버님 굉장히 명랑한 성격이시고 네네. 그 이렇게 저 매년 만우절 때 특히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이렇게 빵 터지게 하고 이런 그런 좀 재미있으신 재밌으신 아버지였는데 분이셨구나. 4월 1일 날 저하고 제 여동생을 이렇게 앉혀놓고 예. 만우절인데? 예, 아빠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다. 어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나, 아빠 참, 아니 만우절 할 게 있지. 그치. 아빠 왜 이래요? 그치.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날로 해서 아버지가 짐을 싸가지고 네. 충북 제천 쪽에 있는 기도원에 가셨어요. 음성이었구나. 아, 음성 쪽에. 기도원에 들어가셨는데 기도원에서 20 제가 정확히 하면 2일, 3일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셔서 병원 입원하셔서 하루 입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도 뭐 네. 그 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도 그러네. 몰랐고. 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뭐 이게 거의 없는 너무 병원에서도 충격이셨을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님 나이가 제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제 너무 48 이셨으니까. 어머머, 세상에. 이제 저는 이제 50이 됐으니까. 제가 그래서 약간 그런 트라우마도 있었어요. 나는 48때 살아있을까? 이런.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왜냐하면 생각이. 아버지는 좀 결혼 일찍 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군대까지 갔다 온 아들이 있었지만 네. 제가 제 자식을 보면 너무 어리고. 지금 봐도 아버지가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네, 네. 진짜. 근데 그때 그 과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20여일 동안에 그 기도원에서 인생을 정리하신 거죠. 그때 이제 뭐 제 여동생한테 저한테 또 어머니한테 그 편지와 어떤 기록들 이런 것들 이제 남기셨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결국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심지어는 그 병원에서 이틀 계셨는데 하루 동안에 교회며 뭐 그동안 친척이며 못 봤던 사람들을 그날 다 만나셨어요. 다 만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때였구나. 그러니까 11시쯤에 약속도 안 했는데 교회에서 장례 치르시는 뭐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로 약속도 안 했는데 오시는 거예요. 또 목사님도 한번 오시고 뭐 이렇게 해서 왜 이 밤중에도 오셨지? 연애가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그때 이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계신데 저 오늘 하나님께 갈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아버님이 손잡고 기도를 하자고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하다가 그냥 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이제 갑니다 하나님 하면서 누우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냥 편안하게. 저는 제가 밤중에 근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집에 좀 오래 나와 계셔가지고 보통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근데 네. 어머니가 또
집으로 모시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 밤중에. 네. 이미 12시가 넘어갔는데 네. 여동생은 집에 아빠 좋아하시는 김밥 사러 초저녁에 먼저 갔고 근데 어머니는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동생 충격받을까 먼저 가셨고 아. 저는 교회 저 병원 앰뷸런스에 운전하시는 분하고 저 뒤에 혼자 앉아가고 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안 돌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좀 열어봤다니까. 그래서 실감이 안 나죠. 아빠 하면서 제가 열어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딱 열어봤는데 웃고 계시더라.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뭘 어떤 환상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거 분명 계시구나. 그냥 이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는 요 스토리나 이런 나한테 남기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분명 이건 절대자가 계시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좀 다가온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여동생만 남았잖아요. 네. 사실 그 남아있는 가족들의 삶이 또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계획을 우린 짜는 게 없는데 뭐 저를 통해서 다 하게끔 해주시고 맞아요. 어머니, 특히 어머니가 이제 저는 지금도 제일 그런 게 외로우시잖아요. 예, 지금도 주변에 은퇴하시고 부부가 어디 주말 농장에 텃밭 가꾸고 뭐 전원주택을 졌느니 뭐 이런 얘기를 어디들 나오면은 저는 어머니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근데 어머니를 그렇게 외롭게 안 놔두셨던 것 같아요. 네. 교회로 인해서 계속 바쁘게 하시고 늘 주변에 친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계속 사건을 만들어서 뭔가 기독거리를 계속 주시고 이렇게 그런 어떤 갑자기 너무 빵 터트리신다. 아니 너무 정말로 심각하게 부탁. 왜냐하면 제 여동생은 정말 애가 착해요. 엄마가 옛날부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요. 얘는 기독거리가 안 나와. 스토리가 없어 얘는. 어머니에게 휴식을 주는 딸과 네. 어머니를 움직이게 하는 아들. 저는 미지의 세계 안 가본 세계 못 해본 경험 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어머니한테는 예 안 할게요 다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기독거리가 늘 넘치는. 참 우리 하나님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아들, 딸들이 참 다이나믹하잖아요. 성향들이. 저도 뭐 좀 지루하지 않게 하는 딸이긴 하지만서도. 너무 재밌네요. 사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뭐 이제 힘든 일 없어. 이제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결할 거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어느 순간 확 안 좋은 일이 닥치면 일단 인간으로 느끼는 배신감이 먼저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지 도대체?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할 만한 좀 힘든 시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대학 사수하는 동안 참 힘들었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고. 왜냐하면 그때 뭐 제가 한 번은 답안지를 그게 삼수하고 나서였나 재수하고 나서였구나. 아예 밀려 쓴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근데 어떤 사람 밀려 쓰고 합격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건 아니죠. 그것도 뭐가 맞아야 되는데 뭐 그 정도 되면 로또고요. 그것도 저 첫째 시간부터 그래가지고 이건 뭐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고 뒤에 뭐 시험을 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때 집에 오는 길에 다리를 그냥 걸어서 왔는데 진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다리 밑을. 그러니까 집에를 못 가겠는 거예요. 어머니도 못 보겠고. 막 그때가 참 힘들었었던 거라고 전 생각이 늘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요즘이 또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몇 살까지 살지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50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또 그동안에 이제 살아왔던 경험으로 또 새로운 거에 대한 뭐 도전이라든가 뭐 이런 걸 계속 기회를 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얼만큼 준비가 돼 있고 이게 약간 그런 뭐랄까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걸 이거 참 즐겁고 어떻게 보면 가슴 떨리는 일들인데 뭐랄까 좀 체력도 좀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고. 가장 크죠, 그게. 네, 그게 좀 겁이 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왜 좀 앞으로의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거는 해라 하면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여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런 거 같은 저는 갈등 속에 있는 네, 것 그죠. 같아요. 늘 버티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또 광고계가요. 연예계도 연예계지만 연예계 중에서도 광고계가 뭐랄까 그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빨리 오기 때문에 정신줄을 진짜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서 사라질 확률이 네. 높은 아주 위험 부담이 높은 직업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에 있던 직장은 사실은 이렇게 기업의 계열사였잖아요. 네. 있던 대행사는 지금은 그냥 독립 광고 대행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 뭔가 실적을 계속 올리지 않으면 사실은 뭐 내년이 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 뭐 사실 웃고 있지만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하나님을 늘 365일 붙들고 산다 해도 인간적으로 훅훅 오는 그 불안감과 그렇죠. 유혹 이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기도로 좀 많이 여쭤보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사실 어머님께 기도를 위탁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 그럴 때는요. 네. 사실 뭐 가족도 위안이 안 돼요. 저도 왜냐하면 어떨 때 막 아이디어 그 하나가 너무 안 떠오르고. 있어. 네, 막 이렇게 막 쥐어뜯을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뭐지? 그럴 것 같아.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뭔가 나와야 이걸 이길 수 있는데 막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진짜 화장실에서 네. 아이디어 이렇게 짜다가 뭐 아직 마무리도 못했는데 기도를 해요, 그냥. 하나님, 오늘 밤 안 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이디어 하나만. 아니, 2개면 더 좋고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도 뭐 항상 머릿속에 그게 맴도니까. 그렇죠. 네, 그냥 집사람도 그렇게 막 제가 조마조마하면서 아이디어 막 찾고 있을 때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차라리. 진짜. 네, 저도 그래주는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직업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저희는 너무 알겠어요. 저희는 언제냐면 무대 뒤. 이제 스탠바이 딱 그 명령 떨어지기 전에 스탠바이 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무대 뒤에서. 이제 이거 하나만 발 딛고 나가면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붙여 주여. 사실 가장 절박한 시기에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바지를 못 내리고 마무리를 못 하고 이렇게 붙드는 그 마음이 순도 높은 기도가 나올 때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제일 절박할 때잖아요. 또 저 일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네네네. 더 힘들 때가 많아요. 맞아. 네. 뭐 이렇게 많이 벌리셨어요?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광고 회사 다니고 드라마 하시고 뭐 연기 쪽도 그리고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토크 방송 있으시고. 예,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누가 또 얘기해가지고 네. 그 뮤지컬 쪽 한번 주여. 아이고 같이 좀 기획도 형제님을 하고 예, 붙들어 주시고 하자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데 슬아의 자녀분이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연년생이에요. 몇 살이에요? 몇 살? 지금 이제 18, 17. 와. 지금 저기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오, 있는데 18, 17이면 사실 이제 뭐 사춘기는 다 지났고 거의 이제 청년이다. 청년. 그래도 일단 좀 예민한 시기긴 할 것 같아요. 그 저희 부부가 네. 어릴 때 막 이렇게 육아 문제, 양육 문제로 네. 의견이 다르니까 싸우잖아요. 네. 요즘은 아이들 양육 문제로 네. 그렇게 의견이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로 가면 공동의 적이 돼. 그래서
그래서 나도 야 이거 좀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고 이렇게 정말 잘 맞을까? 야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 사는 참 맛이군요. 예. 공공의 아이들- 적이 생겨야. 지들은 지들끼리 뭉치고 그렇지. 우리끼리 예. 뭉치고. 딱 그럴 때죠, 지금. 신앙은 어떻게 좀 이제 자유에 맡기고 있으신 편인가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네. 이제 제가 일 때문에 바쁘고 뭐 어떨 때는 사실 주의를 빠질 때도 있잖아요. 네네. 연예인 쪽 그 생활 촬영 스케줄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너무 뭐랄까 변화가 많아요. 스케줄도 금방 바뀌고.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는 시시각각 변하고. 맞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주일학교를 꼬박꼬박 보면서 계속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과 뭐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뭐 직접 가르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이들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장하게 하자. 그게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들 지키는 유일한 힘이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많이 것 같아요. 했어요. 근데 그게요, 아이들만 지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네도 그렇고 동생네도 애들이 일단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니까 지네가 묶이더만요. 어디 딴 데를 못 세고 계속 교회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일찍 오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에게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너무너무 멋진 교육 방법이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게 애들이 신앙이 조금씩 더 깊어지면서 네. 저희 부부가 애들 앞에서 못 싸우겠는 거예요. 아니 당신 이거 이렇게 할 거야.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렇게 싸우면은 저쪽에서 딸아이가 아이고 주야. 이건 뭐지? 하면서. 머쓱해진. 네, 아유 그렇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부끄럽기도 좋다,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 주님이 이제 해결을 다 해주실 거니까. 근데 아버님의 이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 면으로도 유대감이 굉장히 깊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특색이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되게 많이 어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아버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님의 저요? 영향을 받은 아버지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독자 노선으로 재밌는 다른 길을 가고 계신 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저희 집 남자들의 약간 그 피가 하나 있는 게 네. 유전자 같은 거랄까. 그냥 항상 유쾌하고 네. 웬만하면 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다. 네. 제일 화가 좋아. 나도 5분 만에 풀어요. 아우, 너무 좋다. 뒤끝 없는 가족. 네. 그래서 뭐 또 남 잘 믿고 약간 귀도 좀 얇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심각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네. 그게 아이들한테도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공부 안 했거든요, 사실은. 뭐 공부도 어차피 자기가 진짜 이렇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열정이 솟아날 때 하게끔 돼 있더라는 거죠. 뭐 공부해라. 물론 부모가 그런 환경과 어떤 그 분위기 뭐 좀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건 중요한데 내가 뭘 안 하면서 강압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그 콩 심은 데서 콩 나오지 뭐 다른 거 나오겠어요. 근데 결국은 자식을 지적할 때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많이 깨달아서 그냥 애가 어떤 잘못하면 얘기는 하되 그걸 가지고 코너에 몰지는 않아요. 네. 자녀를 키우면 조금 아버지 생각도 나시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환기해 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거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그렇죠. 네. 혹시 그런 마음도 드세요? 많죠. 사실은 저는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어떨 때 막 지금 뭐 할까? 지금 아침인데 뭐 챙겨 먹었나? 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네. 저녁 때 뭐 학교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면 뭐 어떤 일이 있을까? 맞아.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아들 녀석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거기 또 애들이 등치가 크잖아요.
이놈이 또 왜 뭐 해코지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거의 막 이렇게 순간순간 계속 체크하고 생각하는. 그러니 뭐 하나님이 저희를 보실 때는 다 그런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신경 쓰고 참견하시고 그러고 계실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은 맞아요.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똑같은 얘기를 지난 주일에 저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부하러 멀리 가 있는 자녀분이 대화를 하는데 야 아빠 예 그리고 끊었대요. 혼자 막 말씀을 하고 계셨대. 나도 그런 적 있어. 너무 무심해. 애들은 너무 하나만 얘기하고 그냥 끊어버리는데 근데 문득 거기서 하나님하고 이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뜨끔하더라고요. 저도 선이야 왔니? 혹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생활비가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이야 이러지 않으실까? 막 이런 거. 뭐 어떨 때는 아빠 건강하시죠? 뭐 네. 이렇게 얘기라도 좀 있다가 그러니까 안부라도 좀. 아빠 이번 주 용돈은 언제쯤 보내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거든요. 네. 요즘은 딸은 좀 그 정도 하는데 네. 아들은 아빠 머니 들어와. 웬? 머니 웬. 알았어 내일 그러면 오케이 땡큐. 그러니까. 그죠? 어찌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용건만 좀 저는 진짜 그런 확 걸 수도 찔리더라고요. 약간 기도 시간을 좀 늘리고 좀 수다스러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오경수 씨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잖아요. 막 우리가 특별한 성경 구절을 얘기하거나 아주 눈에 번쩍 보이는 그 간증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삶 속에 녹아나는 오경수 씨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쑥스러운 듯, 근데 기도하면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 말이 되게 진정성 있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네. 그게 삶의 간증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네. 아주 솔직한 간증이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든지 계획을 안 갖고 계신진 않아요. 어떤 계획은 다 갖고 계신데 사람이 그걸 기다리거나 뭐 그 깊은 네. 뜻을 더 못 들어가 보는 거죠, 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안달복달을 해요, 저도. 어련히 해주실 텐데. 앞으로 혹시 이렇게 좀 소망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거리가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저는 뭐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 짜고 뭔가 요즘 이상하게 또 저한테 그런 저의 능력을 좀 저한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아이디어, 뭐 광고만이 아니라 네.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럼요. 어떤 한 회사, 중소기업 같은 회사는 네. 그런 이제 광고비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주 적은 광고비지만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볼 수 있고 네. 또 요즘 또 선교에 관련된 사실 영상물 제작이나 이런 것들도 의뢰가 좀 저한테 오는 편인데 네. 뭐 저는 하나님이 뭔가 그런 면에서 저를 쓰시리라 믿어요, 사실은. 그럼요. 지금 쓰시고 계시죠. 네. 그리고 회사를 언젠가 계속 다닐 수는 없지만 네. 아마도 그 다음 일이 그런 일을 좀 계획하고 계시질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너무 있어요. 기대가 돼요. 사실 그 딜리버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이 배달돼도요. 사람들한테 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정말 엄청난 차이를 둘 수 있잖아요. 제 레시피가 더해지면 아주 그렇죠. 따끈따끈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도 그렇고 오경수 씨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주 재미난 딜리버리가 되어서 맛있는 빵을 따끈따끈하고 재밌게 배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엔 더 젊어지시길. 아유, 그러면 그냥 정말 완전 좋겠네. 말 놓을 뻔했어요. 너무 동안이시라. 주여, 보톡스처럼 얼굴 그냥 팍 펴지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보톡스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